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직장인들의 부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월급이 모자라 라는 그 제목으로 테마를 정해서 이제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리시는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직장인 3명 중에 1명이 부업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돈 되는 꿀 부업이 뭔가를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이제 직접 경험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죠. 8개월 동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업들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성들은 뭐 여성에 비해서는 다소 좀 몸을 움직여서 하는 부업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택배, 배달일, 뭐 배송 업무, 아니면 물류센터에 가서 하루, 이틀 이렇게 일하는 것들, 혹은 그 공사장, 막일이라고 하죠.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정기적으로 이제 가서 일하는 뭐 그런 형태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 하고, 여성들은 아무래도 블로그, SNS 같은 뭐 이런 쪽 이제 활동들을 좀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부업 활동들이 각자 자신의 이제 취향하고 좀 맞아야 이게 좀 좀 이렇게 지속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 플렉스라고 해서 뭐 자정 시간부터 뭐 새벽 한 4, 5시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이러면 실제로 버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되게 중노동이죠. 중노동이고, 물건을 가져와서 고객들에게 배송해 주려면 운전도 해야 되고, 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특히나 늦은 시각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클 수 있죠. 뭐 이런 일들을 뭐 어쩌다가 한 번 하면 괜찮은데,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2번 이렇게 되면 평상시 때 일하는 이제 본업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정말 육체적으로 좀 더 피로가 더 많이 쌓여서 좀 힘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죠. 예. 그리고 또한 이제 뭐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움직여서 뭔가를 좀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육체적인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부업을 해서 이렇게 버는 돈이 좀 눈에 보이는 거죠. 대신 뭐 SNS나 아니면 뭐 블로그에 글쓰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활동을 해서 이렇게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초기에는 거의 뭐 수입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쌓이고 나름 그 활동에 좀 자신의 좀 성향이 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업으로서 이렇게 부를 만한 정도의 가치가 될 만큼 이제 돈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부업일 뿐인 거지, 본업에 제약을 주면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되려 도움이 안 되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뭐 흔히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지만, 유튜브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유튜브를 처음 찍어서 퀄리티 되게 높게 해서 계속 영상을 이렇게 찍어 올리려고 하면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가고,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일까라고 하는 것들 또한 준비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정말로 큰 돈을 벌겠다고 마음 먹고 시작을 하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왜?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꽤 오랫동안 없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정말로 뭐 말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재능이 갖춰져 있고, 외모로 경쟁력이 좀 뛰어난 예를 들어서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생긴 남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모 경쟁력이 뛰어난 여성, 이러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도 많을 거고 뭐 추종하는 사람들 되게 많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에서 돈 벌 수 있는 게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보통의 사람 기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항상 예외인 뭐 극소수의 정말로 어느 분야든 재능을 가지고 있고 정말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된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자신감이나 희망은 얻을지 몰라도, 실제로 막상 해서 그들만큼의 성과, 리턴을 기대한다라는 건 좀 무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냉정하게 이제 계산기 두드려보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를 부업 삼아서 한다, 부업 삼아 해볼래 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뭐 유튜브 영상을 저도 찍어서 올리고 있지만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돈이 되는 법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뭐 취미 활동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다른 쪽으로 확장성을 키워서 자기의 재능을 키우는 쪽으로 활용한다, 이런 건 괜찮을 수 있지만, 당장 뭐 이번 달에 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벌어들이기 위한 부업으로서의 유튜브 활동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추천할 바가 못 되는 것 같다. 또한 뭐 체력적으로 되게 이제 우수한 영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육체적인 뭐 부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으시죠. 근데 이제 뭐 저처럼 되게 왜소하고 체력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이제 부업을 해서 뭔가를 하기는 좀 힘들죠. 뭐 다만 이제 저도 블로그 글쓰기를 하거든요. 근데 블로그 글쓰기에서 부업이라고 얘기할 수준이 못 됩니다. 뭐 어떨 때는 뭐 광고 수익이 붙어서 뭐 한 달에 5만원 벌 때도 있고 뭐 7, 8만원 벌 때도 있죠. 근데 어떤 날은 빵원일 때도 있고요. 이게 뭐 쌓여서 전체 1년으로 따졌을 때 그래 뭐 30만원이다 40만원이다 이럴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걸 법이라고 얘기하기에 되게 창피한 수준이고 말할 수도 없죠. 예.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취미 활동인 거예요.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또 다른 편으로 책을 쓴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책을 써서 뭐 대한민국에 흔히 얘기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뭐 10만 부 이상 뭐 파는 작가, 이런 사람들은 책 저자들 중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대학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확률보다 베스트셀러 작가 되는 게 더 어려운 실정이에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책을 많이 사보냐? 많이 안 사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맞죠? 주변에서 책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그리고 주변에 서점이 얼마나 많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죠. 서점 잘 없습니다. 왜? 장사 안 되거든요. 공간 대비 효율이 되게 낮죠. 대형마트나 뭐 쇼핑몰 이런 데 서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서점이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서점이 거의 없죠. 이유는 다름 아닌 공간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인 거죠. 혹은 뭐 서점이 있다 하더라도 유아동 서적이 되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인들이 보는 경제 경영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책들의 코너는 되게 적은 게 사실이죠. 뭐 점점 더 뭐 책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채널도 적고 온라인 채널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서적 매출이 뭐 계속 정체되어 있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시국에 뭐 출판사에서 선뜻 나서서 책을 써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럼 계약금으로 얼마를 드릴게요. 얼마 줄 것 같아요? 100만, 200만원. 정말 가능성이 있는 책인 경우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출판사들도 2,000권 이상, 3,000권 이상 팔아야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책을 써서 돈 벌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것 또한 참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정말로 글 썼는데 기가 막힌 재능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책을 써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책을 써서 돈을 벌다기보다는 책을 써서 자기만의 뭐 논문 같은 자기만의 이제 작품, 업적 정도로만 하고 뭐 상담을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이런 걸로 돈을 이제 벌죠. 이렇게 따져보면 책 쓰는 것도 별로 부업으로서 그렇게 뭐 큰 돈이 안 돼. 블로그 별로, 유튜브 별로. 뭐 기껏 해봤자 이제 배달일, 요즘에 뭐 배민이나 뭐 쿠팡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이제 배달일 정도, 아니면 뭐 쿠팡 같은 이렇게 물류센터, 쿠팡이나 CJ 뭐 대한통운 같은 뭐 물류센터 가서 이렇게 몸을 써서 이렇게 물건 날라서 종이 정돈을 해서 하는 그런 일들,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뭐 주말 아르바이트, 뭐 야간에 뭐 계산대 이렇게 시키는 일, 생각보다 부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할 종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부업을 해서 월 소득을 좀 크게 이렇게 늘려보겠다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뭐 부업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정말로 부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은 선택지가 뭐 음식 배달하는 거, 아니면 물류센터 일, 뭐 그 정도 말고는 특별하게 이렇게 안 떠오르네요. 뭐 자담회 같은 거 참석해서 괜찮습니다. 이건 비정기직이기 때문에 뭐 자담회를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계속 참석해서, 혹은 뭐 리서치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참석해서 뭐 설문 용어 같은 거 해서 정기적으로 꾸준한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뭐 건당 뭐 3만원, 5만원 뭐 많이 받는 게 뭐 7만원, 10만원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적이고 매월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돈을 벌어들이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하라는 거냐? 그럼 부업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본업에 좀 더 집중해서 부업으로 벌어들이려고 하는 그 돈만큼을 본업에서 좀 더 승부 걸어서 버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뭐 제 그냥 솔직한 심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블로그 글이든 뭐 책 쓰기든 아니면 유튜브든 뭐든 이런 것들을 시간을 좀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실제로 창업 아닌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우리가 창업을 해서 가게를 한다라고 마음먹으면 하자마자 돈 벌고 손익분기점 플러스 이렇게 올라서는 거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조금 더 진중하게 깊이 생각해보고 접근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뭐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는 시간 투자하고 재능을 키우고 한 이후에 나중에 자기 나름의 이렇게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을 가지고 이제 좀 활용하는 거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1대1 강좌든 아니면 1대4 강좌든 뭐 언제든지 뭐 자기의 강의를 이제 팔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용도로 자신의 재능을 좀 파는 쪽으로 조금 더 전문화 시켜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엑셀 되게 잘한다. 엑셀 직장인들한테 꼭 필요한 엑셀 노하우 1시간 2시간짜리 강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이런 게 차라리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물론 이것 또한 하자마자 뭐 많이 팔리고 괜찮고 이런 거 아닐 거라는 거죠. 상품을 파는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의 재능을 좀 파는 쪽으로도 무형의 재능을 파는 것도 나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커머스 온라인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유통인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실제로 유행의 상품, 배송하는 상품들을 파는 셀러 같은 것들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 시작하자마자 돈 버는 거 없는 거고 그 시장 영역에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최대한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고 혹은 위탁으로 시작해서 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익히는 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차근차근 해서 그 영역에서 자리매김하는 게 2번인 거예요. 3번째. 그러고 난 뒤에 돈 벌 공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절대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다.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뭐 수십억 벌고 뭐 월급쟁이 월급 받는 거에 뭐 2배, 3배 벌고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저기 막 펼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길을 닦아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부업이 됐건 본업이 됐건 취미가 됐건 뭐가 됐건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면서 뭐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수직 같은 것들 해서 그걸로 뭐 대팔기 해서 이렇게 부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부업의 종류는 차고 넘칠 거다. 근데 그 부업이 정말로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자신의 그냥 육체적인 그런 이렇게 에너지를 그냥 소비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자신의 재능을 역량을 계속 더 키워가면서 돈을 이렇게 버는 형태인 건지는 스스로 자기한테 좀 잘 맞는지 잘 따져보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배워가면서 다듬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부업하려면 뭐 체력도 갖춰줘야 되고 뭐 정신 쓰는 것들도 좀 더 뭐 2배, 3배, 뭐 적게는 뭐 1.5배 이상의 시간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절대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고요. 뭐 해외 주식 투자해서 뭐 미국 주식 투자하고 뭐 국내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걸 뭐 부업 삼아서 뭐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참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식을 할 거다라고 하면 고배당주를 선택해서 배당 수익을 얻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고 이왕이면 시세차익 이런 것들은 뭐 단타를 해서 뭐 이번 달에 30만원 50만원 벌기 이런 것들은 사실 연속성 있게 가져가기가 보통의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우니 이제 비추하는 이제 영역이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주식에 엄청난 재능이 있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빨리 캐치해가지고 빨리 치고 빠지는 거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식이 부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부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 직장을 다니고 있고 혹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주식이나 부동산이 안정적인 부업이 될 수 있을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워지려고 하는 이 시점에는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 현실적인 부업거리를 찾는 게 좋고, 이왕이면 부업보다는 본업에 좀 더 집중하고 당장에 돈이 되는 부업이 아닌 자신의 재능을 좀 키울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뭔가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찾아서 부업 겸 취미 겸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부담 없이 시작하는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모자란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씩 나아지는 김 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안전하게 잠자리에 드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